어제 갑자기 한미 군사 당국이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안 한다는 거죠. 훈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폼페이오가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 한미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관련 부서와 미국이 상의를 하고 있었다는데, 이것이 어제 느닷없이 독수리 훈련, 키 리졸버 훈련을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두 훈련은 매년 3, 4월에 실시되어 온 한미 최대 연합 훈련입니다. 자, 작년부터 북한을 의식을 해서 이 훈련을 유예 축소를 해서 실시해 왔지만은 폐지키로 지금 이번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그러면 결렬되어서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확인했으면 오히려 이런 훈련을 강화한다라고 발표가 나와야 될 건데, 이 훈련을 폐지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이 키 리졸버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한미 연합 훈련도 줄줄이 축소 폐지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이런 의지를 받아들인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는 곳곳에서 한미 훈련의 비용이 비싸다라고 미친 짓이다, 이런 말들을 해왔고, 당연히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 북한을 의식해서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이 보통 재앙이 아닌 겁니다. 한국의 안보에는요. 트럼프가 뭐 훈련을 지금 없애자고 한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북 회담 결렬을 시켰다고, 봐라 트럼프가 역시 한방이 있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제 키 리졸버, 즉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 운동을 워게임 형식으로 가상지휘소 훈련을 해왔는데, 이걸 아주 소규모로 동맹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주일간 하는 걸로 끝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리콥터, 무슨 장갑차, 전차, 상륙정 등이 동원되는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44년 만에 폐지되면서 대대급으로 소규모 부대들끼리 일부 훈련만 할 거라고 하는데요. 당초 이 독수리 훈련의 취지는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한국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했을 때 연합 대응, 후방기지를 통한 대규모 전시 정원 병력 전개, 이런 건데, 이 훈련들도 다 없어질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핵은 그대로인데 이제 주한미군이 훈련하지 않는, 즉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서로 손발을 맞춰보는 일이 사라져버린 훈련 없는 동맹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해소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문 정권은 한국군 단독 작전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는데, 과연 한국군이 미군 없이 단독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이런 대규모 훈련 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 주변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한국의 공항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는 폭격기들이 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오지 않게 됨으로써 한미연합 전력의 약화가 이제 확실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요, 이 일의 본질은 트럼프가 판을 깼지만은 북한이 뭘 하길 바랍니까? 핵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발사는 안 해줬으면 한다. 내가 목표는 너네가 그것만 내 임기 내에 또 재선될 때까지 안 하면 된다. 그것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조용하면 됐지 뭔 문제냐. 그것이 내 업적 아니냐. 그러면 북한은 항상 이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맞바꾸는 용도로 해왔지요. 쌍중단 아닙니까 이게? 쌍중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의 쌍중단, 중국의 쌍중단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항상 돈이 무슨 1000억대가 든다, 뻥이 있다, 실제로는 150억, 100억 정도밖에 안 든다, 돈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거는 돈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트럼프들 그것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런 정보가 없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만 안 하면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도 전인 75년부터 44년간 해오던 훈련과 또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한 이후부터 우리가 쭉 해오던 키 리졸버 훈련을 이제는 다 폐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훈련을 유예하고 아니면 축소해서 한다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이 두 훈련을 폐지해버렸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한미연합 공군 기동 훈련인 맥스 썬더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조차도 제가 볼 때 없앨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적어도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않고 미군이 외부에서 막 들어와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훈련 같은 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에 속하는 핵과 미사일로 이제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얻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비핵화가 사실상 눈꽃만큼도 진전되지 않는데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엄청난 진전을 얻어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북 회담이 하노이에서 제대로 됐으면 이것도 선물에 포함되고 충분히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군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하노이 결렬 직후에 연합훈련 포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자,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 협의로 결정된 일이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는 입장으로 좋다고 문정권은 감히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순환 배치되어서 몇 달 있다가 가는데 한국 땅에서 한국의 이 상황을 놓고 훈련을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고 가면 실제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의 지형이나 이런 한국군과의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결국은 실전에서 이런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군은 이제 점차적으로 동맹의 해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돈 문제 때문에 훈련 중단 안 시켰다는 건 세상이 다 알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식물 군대로 만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회담을 결렬시키면서도 선물을 하나 던져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 미국이 핵 전략 자산 전개, 즉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켜주는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B-52 같이 핵을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가 맥스 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등을 경우로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응하고 북한 쪽으로 가서 폭격을 하고 하는 훈련을 해왔는데 F-22 랩터도 마찬가지로 해왔죠. 이제 이런 걸 안 하니 어떻게 앞으로 해구산이 가동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떠한 반격 훈련도 하지 않고 기지 방어만 하는 이런 훈련으로 이제 전락해 버렸고, 대규모 합동 훈련이 북한의 눈의 가시였는데 규모를 확 줄여서 북한에다가 판을 깨고는 선물을 줘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자꾸 언론들은 돈 타령만 하는 트럼프가 한국에 돈을 더 요구할 구실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발을 뺄 구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는 말은 안 해도 실전 같은 훈련이 생명인데 약식 훈련을 했을 때 어떻게 전시에 대비하겠느냐고 걱정이 태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오래전에 한미 훈련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한국보의 돈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는 시각은 돈 문제를 넘어서서 트럼프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고 해구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쌍중단으로서 키리졸버 독수리 훈련된 대규모 기동 훈련을 전부 폐쇄, 없애버림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물을 줬다라는 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해왔지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그걸 중재하는 척 하면서 쌍중단을 요구를 해왔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중단하게 하려면 미국은 이제 한국군과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근처에 오는 것을 다 중단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땅에서 하는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이 중단됐지만은 중국의 쌍중단에는 핵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맥스 썬드나 5월달에 하는 또 12월달에 하는 비질랜트 에이서 대규모 한미 합동 공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작년에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꾸기 직전에 비질랜트 에이스라고 이 한미 공군기들이 한 200대, 150대에서 200대 가량이 같이 훈련을 했고, 거기에 미국의 F-35, F-22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들이 북한에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정은은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공식 행사에서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개마고원에 있는 깊숙한 벙커에 숨어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훈련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김정은의 이 아지트를 폭격할까봐 김정은이 매우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조차도 지금 키리졸버 독수리 훈련에 이어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이 사라진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북한이 핵을 가지는 대신 우리도 그러면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미국은 우리한테 너네들은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핵의 재처리조차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미국이 이제 한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구산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들을 직접 핵이 없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다양한 형태의 발사 수단으로
이렇게 너네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자, 괌 같은데 미국의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미국 텍사스나 알래스카 이런 데 미국의 ICBM 핵 미사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해구산의 영역에 포함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해구산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핵미사일이죠. 그러면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이 핵을 이렇게 실은, 핵미사일을 실은 채 이 바다 밑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다 속에서 핵미사일을 북한으로 쏴서 북한이 핵도발을 할 때는 북한도 그냥 핵으로 불바다를 만든다. 그런 걸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미국의 B-1B, B-52, F-22는 뭐 직접 핵을 탑재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들이, 전략 자산들이 핵을 탑재해가지고 북한으로 몰려가서 처음에 F-22, F-35와 북한의 공군기, 북한의 레이더망을 다 부숴버리고 나면 이런 폭격기들이, 전략 폭격기들이 안심하고 북한에다가 곳곳에 핵폭탄을 투여하는 것. 자, 이게 결국은 미국의 해구산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 근처에 오지 마라. 또 미국의 B-1B나 B-5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한국에 오지 마라. 한국군과 그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핵 우산의 실질적인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중요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잠수함이 부산으로 올라니까 뭐 어디 진해로 가라 어쩌라 해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기분이 나빠서 안 오고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송영무가 미국의 사령관을 만났을 때 너무 열심히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이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부대나 지키는 처지. 전혀 북한의 대규모 도발에 가정해서 한국군과 연합으로 군대를 펼쳐서 그걸 갖다가 싸우는 전투력은 거의 상실한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 1여단인가가 유일한 한 5,000명 가량 되는 전투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투여단 자체가 지금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훈련 능력을 상실을 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대가 앞으로 순환 배치에 따라서 미국으로 갔을 때 실제로 전투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 전투 부대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너네들도 한국에 가지 마라 해서 그 전투 여단이 지금 사실상으로 무력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그 2사단의 1여단이 평택기지를 떠났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지난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도 보병 2사단 1여단이 이번에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한국에는 미 육군의 보병 전투병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는 겁니다. 자, 근데 2사단 1여단이 4,000명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방수권 법안에 의해서 22,000명 밑으로는 줄이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 숫자가 28,500명이니까 여기 4,000명의 2사단 1여단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미국의 현행 법하에 트럼프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이고, 또 국방수권 법안은 올 9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또 2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감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 방침은 돈 문제가 아닌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제 축소시키고 발을 빼려는 징조로 우리가 심각하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투부대 하나도 없는 주한미군, 그게 어떤 지금 역할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참모부대만 남아있다가 그것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변질될 거라 봅니다.